법이 미래 동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돼 버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실 그 앞에서 이 노조법 개정으로 ILO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은 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 근데 저희가 뺏겨야 될 것들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이제 총파업을 하더라도 막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부중률 10%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애매한 그 비전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한EU FTA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배민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자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들, 그다음에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들 다 노동자 설립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게 지금 핵심 요구인데 그기에 대한 것들은 싹 다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같이 연대하는 그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정규조 사례에서 보듯이 설립주의, 그러니까 노동자 설립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진짜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좀 없애고 반려제도 같은 설립신고 반려제도 이런 거를 좀 삭제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갖고 지금 이제 곧 오늘부터 이것도 30일 날 그리고 올 연말까지 만약에 올해 1월 1일을 넘기면 괜찮은데 이미 저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1월 1일 새벽까지 날치기 통과했는데 그때까지 눈 뜨고 보면서 이것들을 좀 개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나머지는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근로자 대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제 조합원 수로 보면 가반수가 넘는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런 조직에서는 사실 근로자 대표가 노동자 대표와 같은 개념이라서 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용 배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떼고 보면은 누구도 안 되고 지점장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저기 어떤 분 계시지만 대리 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사업장 내에서 그 노동자를 가입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가반수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다만 그 정리해고 조항에서 협의 대상으로 가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비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되어 있고 그 가반수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에서 선출된 자, 이 사람이 근로자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만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조합 위원장 이런 사람이 거론된 법은 근기법이랑 노동조합법이랑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인 노사협의회 대표를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요것만 저희가 권리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 개별법에서 근로자 대표가 다 합의나 체결 주체예요.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 할 때 협의 주체가 근로자 대표이고 유형근로제 할 때 합의 주체도 근로자 대표이고 보상휴가제 할 때 합의 주체도 근로자 대표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급여를 선택하는 주체도 근로자 대표예요. 파견법에서 그 파견 노동자 사용할 때 협의 주체도 근로자 대표인 거고요. 산안법에서 산안안전보건위원회 만드는 이것도 협의 통지 요청 주체가 근로자 대표입니다. 고용정책 부분 인피제 실시 동의 주체도
근로자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 이거를 근로자 대표 선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내에서 회의 의결 기관이 있잖아요. 위원장님들, 뭐 지부장님들 계시지만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못해요. 조합원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뭐 어느 단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규약 개정은 총회에서 하고 뭐 심의 의결은 뭐 중앙회에서 하고 밑에는 집행기관에서 하고 이게 단위가 다 있어서 대의원들 의견 수렴하던가 뭐 분회에 수렴하던가 다 절차를 거치잖아요. 근데 근로자 대표는 법에 어떠한 활동 근거도 없기 때문에 대표 선출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합의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학계에도 있었고 노동계 내에서도 있었고 모든 주체들에 다 있었는데 이번에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곧 논의가 될 텐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 근처법상의 노사협의회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선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들어갔고요. 사실 이 내용은 그 전에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또 매뉴얼 만들면서 했던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내용을 조금만 보시면 근로자 대표를 개인으로 두지 않고 요 근로자위원회 회의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도 선출 자체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반수 기준이 원칙이라고 돼 있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노사협의회에서도 아시죠? 과반수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까다롭게 적용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세 명이 합쳐서 만약에 근로자면이 3명이었다는데 3명이 합쳤는데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덩어리로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다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는 선출하라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고 임기도 없었는데 그 전에 임기 없이 뭐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는 한 번 뽑히면 그냥 부장 이런 사람을 근로자 대표로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쭉 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3년 정도 하는 걸로 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내용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고 추후에 더 봐야 되겠지만 좀 저희가 이거는 이대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혹시 여기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조직에서는 앞으로 행정해석이 이걸 기반으로 나올 것이고 앞으로 입법 발의도 이렇게 될 것 같다.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5분만 더 이제 할 건데 여기 제가 몇 군데, 한 5군데 조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조직의 그 악사소레모, JT, 아주캐피탈, JT 캐피탈, 바스프 노동조합 이게 밴드 같은 데 보시면은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 내각 이슈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2006년부터 사실 법률원에서 그 조직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계속 있었는데 올해 뭐 갑자기 이렇게 단협을 일찍 체결하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위원장이 처음으로 교섭에 갔더니 회사가 대우를 해야겠다. 그래서 위원장까지 오셨는데 올해 바로 단협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한 5월에 체결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데 예년보다 막 3% 막 돈 올려줘서 막 빨리 체결하자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단협 체결 이슈가 있고 나서 바로 내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 아마 걔네들이 어떤 앞에 건 몇 번은 김 위원장이 그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가 내각 리스크를 없애면 아마도 저기 있나 봐요. 많이 돈을 더 받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다 빨리빨리 단협을 체결하게 하고 그 이후에 내각 이슈를 얘기하죠. 근데
저렇게 단협이 체결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평화 의무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섭을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현재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협은 교섭 요구를 단협 만료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요. 단협 만료 3개월 전. 모든 사업에 임금 협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들 매각 이슈가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인단을 빨리 체결하려고 하지 마셔라. 내년, 내후년까지 이 효과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원들이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합원들이 빨리 체결하라고 한대요. 그거 소탕 대신이세요. 작은 거 내주고 조합원 고용을 내주는 행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세가 좀 안 좋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매각에 대비해서 적어도 이 3개월 전까지만 끄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 매각 투쟁을 함께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매각할 때 희망퇴직으로 일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넘기잖아요, 회사를.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어도 이제까지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우리 식구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누구도 고용 불안에 밀리지 않도록 요즘에 그 매각 트렌드는요, 부서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서, 특정 사람들을 쪼개다 보면은 일부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좀 적어도 투쟁 요건을 다시 갖출 때까지는 단협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대의원 대회 때 좀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 조정 절차, 그러니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뭐 저렇게 해석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찬반 투표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좀 참고하시라고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까지 맞아. 네, 죄송해요. 아까 제가 타결 경력금 말씀드렸잖아요. 타결 경력금. 근데 여기 가반수로 된 조직들이 좀 있으신데 하나의 사업장에 가반수 이상 조직됐을 때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효력 확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협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느냐라는 질문이세요. 근데 이 타결 경력금 이런 거는 사실은 근로조건은 아니잖아요. 내가 타결을 아니면 미로금 이런 거는 그냥 그거를 조건으로 주는 거지 근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요거를 좀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운용비 원조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또 법이 좀 풀려서 단협으로 체결할 수 있잖아요.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 지원 부분은 집단적으로 단협으로 체결해서 받는 거예요. 특정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거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이어야 되고 또 조합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안 받아도 사실은 뭐 전혀 자주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수준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재 확고하게 나와 있는 거는 출장비 원조, 그러니까 출장비 지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합의 같은 거 하면서 재정자립기금으로 일정 정도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받는 조직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쟁점에서도 이제 비중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오히려 전임자한테 주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어떤 지원을 전임자한테 줄 몫을 받는다면 그거는 노동조합으로 받으시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결정하셔서
노동조합 그 결정 사항에서 그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럼 임금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처리하시는 게 어떻겠냐 소개드리려고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늦게 시작하셨는데 딱 맞춰서 끝내주셔서 혹시